공창제론 첫 번째, 성격 부작용 창궐 섹슈얼리티의 실체. 공창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성적 부작용 창궐 21세기 일과 한낱 하등 동물 바이오 원숭이에서 출발한 지 무려 800만여 년 만에 맞이한 초문명 시대이다. 바야흐로 21세기 현존 인간은 몸의 진화, 정신의 문명의 절정에 들어섰다. 유구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는 때론 변혁을 향한 경랑의 파고를 수없이 헤쳐나온 끝에 경이로운 문명에 섰다. 인간 정신은 오랜 기간 동안 선천적, 불변적 정신인 영혼의 진, 선, 미와 후천적, 가변적 정신인 자의 진, 선, 미 등 양대 축을 기반으로 다채롭게 구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인간 육신은 설치류, 원숭이, 유인원, 야만인을 거쳐 현재 미끈한 고등동물로 진화되었다. 이런 인간의 유구한 발달과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두 가지 필수 불가결하는 절대 조건이 있으니 곧 식욕과 성욕이다. 이 식욕과 성욕이라는 인간 존재 조건의 양대 본능은 인간 육신의 진화와 더불어 상부상조하며 발달되어 왔다. 그런데 이 양대 본능의 공유도와 충족도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낸다. 식욕은 인간 대부분이 비교적 평등하게 충족된다. 그러나 성욕은 아주 불평등한 공익성을 나타낸다. 기혼자, 미혼자 다르고 남녀 다르고 계급에 따라 다르고 빈부에 따라 다르고 제도에 따라 다르고 관습에 따라 다르다. 그 전자는 평등한 반면 후자는 불평등의 극치다. 식욕 충족은 인간과 음식이라는 일방적 의지가 작용하는 주종관계로 형성되기에 수월한 편이지만 성욕 충족은 인간 대 인간, 나아가 인간 대 배경이라는
양자 합의가 작용하는 등치 관계로 형성되기에 결연히 수월치가 않다. 보편적 민주주의의 시대상에 걸맞게 인간 존재의 기본 요소인 식욕과 성욕이라는 양대 본능의 평등한 권리 행사와 배분이 요구된다. 이 존재의 기본 요소가 부당하거나 차단될 경우 그 부작용과 반작용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이 불평등을 방치할 경우 인간의 존재, 번식 자체가 열상화되거나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고대, 중세, 근대, 현대를 내려오면서 차츰 성에 대한 발전된 인식과 진로가 모색되어 왔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자 성의 변혁은 천지개벽의 다름 아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주관적 성과 객관적 성 양면 모두 급변하고 있다. 이 시대적 상황을 직시할 때 지혜로운 자리 정립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비교적 평등권을 누리고 있는 식욕 충족에 반해 불평등한 질성을 나타내는 성욕 충족의 실태를 직시하면서 그 해결책을 탐구해 보자. 인류 누구나 평등한 성욕 충족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엇보다도 공창제는 비교 불가의 핵심 요소로 자리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 사고로 접근해 보자. 인류를 한 발짝 더 문명으로 견인한 대사상가 칼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5단계론에서 역설했듯이 최고의 인간사회는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이며 이는 곧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혜택을 의미한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은 생산성 동기나 목적, 나아가 형태나 주체의 중시가 아니라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보편 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생산 메커니즘을 말한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문명을 표방하는 개개나 집단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역사의 목적과 성과에 맞아떨어지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다소 경직된 관습이 주조인 이 땅도 21세기 문명사회를 맞아 자유로운 혜택의 의미를 각성하고
실현하면 좋을 듯하다. 요즘 곳곳에서 연일 각종 성적 파행과 관련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백, 수천 년 지속되어 온 그간의 관습적 성관념과 규범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더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고층 아파트에서 장작 아궁이를 고집하는 것과 갓쓰고 벤츠를 타는 것처럼 표리 모두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가히 성혁명의 다름 아닌 현상들이 시시각각 발현되는 이 와중에 성문화는 한편에선 정근대적 독선과 형이상학적 이상론이 목청을 높이고 있고 한편에선 저열한 성적 파행들이 창궐하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 이율론적 표리부동한 현상과 무대책, 무원칙에 방치된 성문화의 혼란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세 번째 천년에 들어선 이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섹슈얼리티의 정체성과 역할, 영육간의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적절한 자리정립이 절실하다. 최근에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강간을 비롯한 성폭행 사건이 25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시시각각 성범죄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강간, 성매매, 미성년 성소수자 대상, 성범죄 등의 부작용은 헤아릴 수 없을 만치 줄여 발생한다. 이 파렴치한 성범죄들은 대다수 양식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영역을 오염시켜 삶의 근원적 해이감을 어유발시키고 있다. 연전에 한 유명 잡지의 젊은 여성 10명 중 3명 정도가 매춘 또는 유사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실렸다. 전문 매춘업소에 1만여 명, 유사 매춘업에 약 10만여 명, 이발소 등에 5만여 명, 인터넷을 통한 프리랜서로 약 30만여 명, 해외 원종 매춘부가 약 30만여 명, 여타 유흥업에 180만여 명 등 대략 250만여 명의 여성들이 성매매를 수단으로 생계를 잇는다는 것이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심한 비대칭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가정주부나 여대생, 여고생 등의
요조 승려나 미성년자들과 간호사, 연예인, 방송인, 보험 매니저, 회사원 등등 외견상 전문직이나 직장 여성들도 암암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성범죄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나영희 사건, 김정덕 사건, 강호순, 고영욱, 김길태, 조두순, 화성, 연세, 강간 살인사건 등등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시시각각 발생되고 있다.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의 교사들에 의한 대청소년 강간, 성폭행, 간음 등의 성적 파행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한 잡지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놀랍게도 약 100배 이상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났고 현재도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개한 2013년 기준 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초중고 학교 중에서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가 937개 교회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해맑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위태롭기만 하다. 소위 바람 피운다고 휘다대는 혼외정사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기혼 남성들은 90% 정도가 매춘과 내연녀 등을 통해 혼외정사 중이거나 경험자들이고 주부들의 약 70% 정도는 원권의 차이는 있지만 애인이나 교제남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인 상당수가 간통이나 불륜, 매춘을 자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갑이 의례 또는 상이 하에 가하는 위계판 성적 파행도 나날이 늘고 있다. 얼마 전 이 땅의 국가 원수를 수행하고 미국을 공식 방문한 청와대의 한 고위 공직자가 업무 보조를 하던 한 인턴 여대생에게 성추행 문제를 일으켜 미국 수사팀의 사건이 넘겨졌는가 하면 모 고위 관료는 자신의 비서관이던 기혼녀에게 몹쓸 짓을 해 피소되기도 한다. 국회, 행정부, 병원, 대학, 군대 등등의 고위직을 지낸 위인들이 주로 시하 여성들에게 성적 린치를 가한 혐의로 연달아 피소되는가 하면 그 밖에 사회 전반에 걸쳐 고위직이나 높은 계급을 이용해 하위직이나 휘하위 여성들을 추행한 사례는 비일비재이다. 또 법무부 고위직을 지낸 모 인사가 어느 지방의 별장에서 일어난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매스컴과 온 나라가 연일 시끄럽다. 일반의 비교적 선망을 받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일단의 시장 도지사들도
약속이나 한듯이 차례로 시와 여직원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5점을 남겼는데요. 이 위인들은 다름 아닌 인권이니 정의이니 민주주의니 앞장서 외치던 민주화 열사들이었기에 더욱 실망스럽다. 대학과 교육계도 예의는 아니어서 여제자 석박사 과장생들과의 성추문이 이어지고 교장의 여교사 성추행 사건 등등 교수들과 선임 교사들, 교육 관리자들의 불미스러운 성적 갑질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국회에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사와 교수들 중 아청법 위반 성범죄자와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 수백여 명이 여전히 교단에 선다고 한다. 이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키우는 교육자들이라 개운치가 않다. 한편 올곧은 시민의식으로 사회의 천병 노릇을 해야 할 언론이나 문화예술계의 상당수 고위층들이 문화 권력을 이용해 갖가지 성적 파행을 연달아 일으키고 있다. 소위 장자연 사건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한 예쁘고 갸녀린 여배우에 대한 집단적 성적 린치는 이 땅의 권력부나 언론의 위계질서의 야만성을 절절히 드러낸다. 장량은 권력 주변의 정계, 언론계 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돌아가며 성추행을 당한 뒤 그 치욕감에 자살을 결행하면서 유서 형태의 메모를 남긴다. 그곳에는 권력이나 위계를 빌미로 전도 유망한 젊은 미인을 무너뜨린 국회의원이나 언론 보스들 그리고 권력가들의 낯뜨고 온 욕정 불의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즘 이 땅의 언론은 정론 직필은 외면한 지 오래이고 여전히 정근해적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성과 악, 진실과 위선의 경계를 앞장서 무너뜨린다. 또 언론 권력을 이용해 사사로운 치부와 엽색 등 살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인데 이런 일들을 도모하는 위인들이 언론의 중심 세력이라 우려스럽기만 하다. 한편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지능이 낮거나 미성년자인 혈연 관계의 여성을 농락하는 근친간도 잇따라 발생된다. 연전에는 한 신진 여류 작가가 아버지한테 10살부터 9년간
몸을 유린당해온 사실을 고백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 지옥 같은 나날을 기록한 일기를 바탕에 논픽션 수기를 써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녀에 따르면 아버지는 엄마와의 결혼 생활이 불협화음을 내자 방탕한 생활에 빠지더니 마침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어린 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10여 년간 친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뒷날 그녀는 그가 학교 선생님, 보호센터 상담사, 경찰 등등에서 누군가 자신의 하소연을 진작에 귀담아 듣고 적절히 대처해 줬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 중 누구 한 사람 귀담아 듣지 않았고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치를 떨었다. 설마 목사님이신 친아버지께서 그럴 리가 있나?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당한 성폭력 사실을 간절히 하소연할 때마다 그들 대부분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오히려 그녀를 바보 취급하거나 아예 무시했다고 한다. 마을 공동체 성격이 강해 장유유선이 하는 전통 이계 체계가 유령을 발휘하는 지역에서의 갑질도 위험 수준을 넘어섰다. 갑의 입장에선 이들이 동네 어른 또는 보호자 행세를 하며 심신박약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접근해 성추행, 강간, 흉간 등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연전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달군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발생한 성범죄 한 단면. 그 마을에서 나무의 집 날품파리로 사는 아비는 정신이체자이고 어미는 뇌성마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12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이 어느 날 등교한 뒤 음부가 몹시 아프다며 울먹였다. 그 여아 역시 정신연령이 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정신박아가였는데 담임선생이 그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우선 의료진과 그 여아의 신체 검사부터 실시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그 여아는 임신 중이었으며 또 가까운 시간 안에 누군가로부터 강간을 당해 정액 일부가 흠부에 남아있었다. 또의 누적 성폭행 흔적이 곳곳에 남아 질구와 음수는 상처 투성이었고 심지어 미처 다 맺히지도 않은 자그마한 유방과 유도도 누군가가 심하게 깨문 듯 치열이 깊게 남아 피고름이 흘러내렸다. 경찰은 정박 여아 강간 사건을 단정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악할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소녀를 추행한 가해자들이
10여 명쯤 되는데 그들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다. 그 중에는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들과 그 마을 훈장 노릇하던 유인 등 동네에서 얼음 대접받는 노인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소녀를 임신시킨 사람은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무허가 헛간집을 무상 임대해 주면서 실질적 보호자 노릇을 하던 먼 친척벌되는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어린 조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정박아임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놀이개로 삼았다는 것이다. 사건이 터진 그날 새벽 소녀를 겁탈한 범인도 피해 소녀를 비롯해 마을 노소 주인들에게 사서 삼경 등 전통 예절을 강조하고 가르치던 마을 장로격 노인이었다고 하니 그저 경악 그 자체이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를 보면 지방 소읍 이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강간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가 소위 동네 어른이라는 노년층에 의해 발생된다고 한다. 이런 도덕을 앞세운 반인륜적 갑질이 자행되는 문명사회도 흔치 않다. 오염된 집체를 씻을 재물이 필요한 사회, 비교 우위를 확인시켜줄 희생자를 만들어야만 되는 사회, 야만을 복귀한 문명이다. 이제 밤에 여성이 택시를 혼자 타는 일도, 원룸 레지던스 등지에서 우체부 택배 기사 등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될 만큼 성범죄가 다반사로 발생된다. 지하철, 버스, 시장, 학교, 직장 등에서의 성추행과 각종 동아리, 동호회 등에서의 강간, 성폭력, 성희롱 현상도 이미 사회의 상식적인 규범이나 모럴을 넘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한 지 오래이다. 여성의 음부나 엉덩이 등을 만지고 도망간 데는 많지. 여성들 앞에서 공공연히 음란 행위를 일삼는 바바리맨, 은밀한 부위를 몰래 찍는다는 도찰, 남의 나체나 성행위를 훔쳐보는 도시증 등등의 저열한 성범죄들이 사회 곳곳에서 수시로 자행되고 있고, 그 범죄자들은 초등학생부터 사회 지도자들까지 망라한다. 한 지방의 모 법조인이 도로, 상가, 여학교 주변 등에서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자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는가 하면 남자 초등학생 30명이 20살 된 정신장애 여성을 집단 성추행하는 사건도 벌어져 세계를 경악시켰다.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딴 스케이트 여선수는
어리디 어린 6살 무렵부터 자신을 가르쳐온 코치한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가해자를 고소했다. 모 극단 연출가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시화 여단원들 다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적 리치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다. 영혼의 주성관계를 이용한 종단의 위계에 의한 성적 파행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성직자들이 자신의 신도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미 낯설지 않아 관심도 못 받을 지경에 이르렀고 성직자와 신도들 간의 부정사례도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군대에서도 성에 관련된 부정적 사례가 꼬리를 문다. 모 장군이 시화의 여성 초급 장교에 몹쓸 짓을 하고 사관생도가 후배 여학생을 성적으로 린치해 퇴교당하는 등 성적 파행들이 연달아 일어난다. 주로 병사들 간에 발생하는 선임 계급을 내세운 동성간 성추행 사건은 군대 내에서 오래내로 자행되며 실습되는 대표적 성범죄인데 통 수그러들 줄 모른다. 한 노 시인을 두고 딸버린 어느 여류 시인이 성추문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법원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뉴스가 온 매스컴을 한동안 수놓았다. 세상에 공개된 여류 시인의 진술과 재판 기록에 나타난 그 행각을 보면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계급 배설이 만연되어 곳곳에서 사회적 인습적 계급이 높다고 근저 여성들을 별 죄의식도 없이 함부로 몸을 더럽히거나 유린한다. 이런 시대착오적 시공에 아내와 딸들을 내놓지 않을 수도 없어 모두들 내심 갈등이 크다. 한편 성범죄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폐해도 막심하다. 지방의 한 고교생이 중학생일 때부터 몇 번의 자살 시도 끝에 결국 고층 건물에서 투신에 절명한다. 그런데 그 자살 동기가 이 시대 규범과 통념, 양식인들의 폐부를 찌른다. 그 소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 성적이 뛰어나 1등을 도맡아 했으며 반장이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책무를 훌륭히 해는 공부 잘하고 성실한 수재였다. 그런데 40대 운전직 공무원이었던 그 소년의 아버지가 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것이 비극의 발단이다. 1심에서 아버지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소년은 그 수치심에 수면자로 자살을 기도했고 대법원에서 동일 범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을 때 소년은 절망감으로 자살할 궁리만 했다고 한다. 소년은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 외면하며 따돌렸고 이사를 가도 아버지의 성범죄자 낙인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웃에 통보되어 가는 곳마다 애비는 물론 가족들까지 사람들이 배타하고 손가락질했다. 결국 성실하고 청명하던 소녀는 세상의 누명과 증오와 배타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다. 이 소중한 미래의 희망의 절명은 성숙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국가와 사회와 통념의 구조주의적 타살이다. 또 다른 애절한 사례. 사건 당시 세가래는 불륜에 빠진 여교수 남편에 들통나 자살. 우리는 두루뭉실 알려졌지만 속내는 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모 대학에 정을 둔 50대의 한 유능한 여교수는 남편이 지방에 직장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한다. 그들 부부에게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갓 제대한 3대 독자 아들이 하나 있었으며 본인이 진정 하고 싶어 하던 연극, 연출 분야의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잠시 지방에서 가끔 상경하던 남편은 어느 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다. 일찍이 정관 시술을 받았던 남편은 아내를 추궁해 동료 남교수와 통종한 사실을 알게 된다. 분노한 남편은 곧바로 교수 아내를 상대로 배우자 부정에 근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상대남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경악할 일이 발생한다. 아내의 뱃속 아이의 친부가 간통남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임이 DNA 유전자 검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 교수와 통정하면서 동시에 아들과의 불륜도 병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한창 치솟는 욕구를 주체치 못해 이웃 간의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윤락가를 상습적으로 배회하던 아들의 개과천선을 위해 여교수는 엄마로서 무슨 일이든 한다는 심사로 행한 파행이었지만 결국 모장안에 극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불상사가 벌어져 엄마는 사망했고 아들은 미수에 그쳐 독극물 중독에 의한 부작용으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 멀쩡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만 사태의 원인은 잘못된 모종이기에 앞서 국가와 사회의 무철학적 선관념과 규범을 지목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초첨단 초문명 시대에도
표리부동한 반문명적 시대착오적 섹슈얼리티 파시즘은 청춘들의 성욕 카타르시스 창구 설치가 절박한 문제인데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체면이주의 전통 규범에 편집돼 비인간적 이상주의만 내세운다. 강남에서 빌딩 매매나 임대 사업을 해 갑부가 된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강남의 주거 빌딩이나 오피스텔 치고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지 않는 곳이 드물다고 단언한다. 그는 원룸 등 자신의 부동산 임대 고객 상당수는 회사원, 연예인, 공무원, 강사 등 멀쩡한 직업이 있는 여성들인데 나중에 보면 전문적으로 또는 부업으로 매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했다. 한편 몇몇 해외 여행사는 공공연히 해외 매출 관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매춘 관광객을 모집한 뒤 주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개발 도상국들로 가서 여행객들과 매춘부들을 매치시켜주는 국제 포조업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들 성매수자들 중에는 의사, 교수, 공무원 등도 끼어 있다고 하며 처음부터 10대의 어린 소녀와 매치시켜준다는 조건을 내거는 업자들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이미 현지에서는 여아, 소노, 무책임한 혼혈아, 양산 등의 만행을 일삼는 한국인들에게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빨강 딱지가 붙었다니 낯뜨거운 일이다. 최근 들어 국내 한 언론사가 다수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하고 개탄스러운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비이성적 패거리 정치와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를 가장 큰 사회악이요 부조리로 꼽았다. 또 모두들 이의 합리적 개선과 대안 정립이 시급하다고 이구 동성으로 답했다고 한다. 더는 비이성적 성문화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이 심각한 성적 부작용과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현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문명국은 고사하고 미국의 크나큰 부조리와 퇴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비교적 평등권을 누리는 식욕과 덩치인 성욕의 평등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성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 이 난제를 풀고 현명한 성문화를 정립시키자면 먼저 인간의 성이 무엇인지 가감 없는 실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문화 전반에 걸쳐 시대부합적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의 지혜로운 조화가
절실하다. 섹슈얼리티의 실체,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트렌드들이 창궐하는 배경에는 성에 대한 편견과 무지, 시대착오적 관념이 자리한다. 이 오류와 부조리에서 탈피하자면 먼저 섹스와 젠더의 정체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공창제를 포함해 21세기 시대상에 부합하는 지혜로운 성문화를 정립해야만 한다. 인간의 성이란 무엇일까? 인간과 동물의 성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생식성 하나로 점철된 동물들과는 달리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이다. 생식성, 충동력, 성애욕, 성애욕은 몸의 진화와 정신의 문명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영역에 단계적으로 발생되었다. 또한 이들 네 가지 성성은 우열, 선악 등으로 가름할 수 없는 완전한 등가성으로 인간 영역에 각인되었다. 생식성은 번식용으로 인간과 더불어 모든 동물들도 지니고 있는 천부적 본능이다. 충동성은 배설용으로 대변이나 소변을 배설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성애성은 쾌락용으로 카드를 하거나 스키를 타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성애성은 안위용으로 우아한 성을 주관적으로 향유하는 성성이다. 성애성은 인간의 문명화된 정신과 진화된 육심에서 발현되는 성욕이다. 곧 개개 주체의 영혼과 자아 그리고 육신에서 생성된 섹슈얼리티의 결정체이다. 생식욕이나 충동욕, 쾌락욕처럼 자아와 본능적, 성적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진섬의 정수와 육신의 고밀도 징일량으로 생성된 우아한 성성이다. 생식욕, 충동욕, 성애욕은 주관적 성성에서 벗어나 객관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방안은 비교적 수월해. 대상과 자아의 동질성 비교 이내의 관점에서 실현된다. 곧 일반적 가치관이나 조류에 따라
그 잠재도에 따라 결정된다. 성애욕의 객관적 완성은 보다 고결한 인간정신을 기반한다. 단독 성애성이 결성애성, 사랑으로 승화되려면 여타 특정 주체와 영원히 동동율, 자아의 동질성을 4쿼터대 이상 공유해야 빚어진다. 두 개체가 사랑에 때다르면 4대 성성도 자연스럽게 향유할 수 있게 마련이다. 12세기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소요학자 아벨라르와 그의 여제자 엘로이즈와의 러브 스토리는 1000여 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많은 이들의 혼신을 울린다. 두 연인은 서로의 신심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가정교사와 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출가해 결혼하고 사랑의 결실인 아이도 낳는다. 그러나 권력가이던 엘로이즈의 삼촌에게 탄로나 아벨라르는 어린 제자를 겁탈한 죄로 강제 거제당한 뒤에 생전의 왕립 대수도원에 들어가 수서가 된다. 엘로이즈 역시 삼촌의 강압으로 아르장테이의 수녀가 된다. 이후 둘은 신부와 수녀 신분으로 남몰래 서간을 주고받으며 못한 사랑을 잇는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가 주고받은 편지는 모두 5편의 사랑의 편지와 7편의 교도의 편지로 구성된다. 사랑의 편지는 서로를 애절히 사모하는 연서 중심으로 자연관, 철학, 가치관, 사랑, 박애 등이 곁들여지고 교도의 편지는 엘로이즈가 수녀교단의 기원, 수녀생활의 법칙, 성서 등 캐톨릭과 수도원에 대해 전반적인 문의를 한 데 대해 아벨라르의 정감 어린 설명이 중심을 이룬다. 이렇듯 두 연인은 같이 살았을 때나 헤어졌을 때나 서로의 정신의 동등함과 동질성을 절절히 절감하면서 나아가 신심의 합의를 간절히 갈망한다. 그러나 살아서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래 두 연인은 신과 남은 이들로부터 참된 사랑을 공인받으며 페라세즈 묘지에 합장되어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 이처럼 영혼의 동등율과 자아의 동질성을 4쿼터대로 공유한 대상 간의 사랑은 결정된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